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채팅방에 다행이었군요. 저희 2시가 되어서 이제 웹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 유학원입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캐나다 유학 의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전공이 나에게 유리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대학이고, 또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센테니얼 컬리지 담당자분을 모셔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의 다양한 전공과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Q&A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간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일반적으로 2년제 대학을 다닌 후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해요. 근데 이걸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교육 수준. 두 번째, 취업. 그리고 영어. 다시 할게요. 교육 수준, 취업, 영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민자들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뭐 특별한 기준이 없이 노동력이 필요했다면 이제 노동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고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영어를 할 수 있고 이제 자기네 캐나다에 융화될 수 있는 적응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영주권을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영어, 취업, 그리고 학력이에요. 유학 후 이민 같은 경우에는 2년제 대학을 나온 후에 취업을 해서 이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학력, 취업이 완벽하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람만 가능하고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영어 연수하고 학교를 졸업함으로 후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적응력이 상승될 수 있고요. 직업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직업 선택이 되는 거니까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공과 직업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유학 이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공이 취업하는 직업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년 제제를 졸업하고 나면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워크 퍼밋이라고 해서 졸업 후 취업 워크 퍼밋을 주게 되는데 이게 3년까지 줘요. 그리고 졸업 후 1년 정도 학업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은 충분한 시간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케이스로 득을 본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지만 유학생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학업 기간 동안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해서 주당 40시간의 합법적인 워크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어, 자녀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돼요. 먼저 어학연수를 하고 뭐 영어가 필요 없으시면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어학연수를 하고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익스프레스 인트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익스프레스 인트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월 2회 정도 그 진행하고 있고요. 나이, 영어, 직업, 교육, 캐나다 경력 등을 모두 계산해서 약 1,400점 만점에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약 430점에서 80점 사이의 점수를 얻게 되면 영주권을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해진 점수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경력이 늘어나고 영어 실력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도전해서 점수가 넘으면 영주권 초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컬리지를 지원할 때 팁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원은 빠를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공들이 인기 있는 전공들 그리고 약간 취업이 잘 되는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전진대가도 경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떤 전공들은 내년 9월까지도 입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빨리 하는 게 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내가 가려는 전공에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패스웨이로 조건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IELTS 성적을 만들어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 저희 경로 유학원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을 찾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건부 입학을 활용하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 A 대학을 가고 싶을 때 A 대학에서 조건부 입학을 진행하게 되면 특별히 영어 시험을 치지 않고도 그 학교에서 받은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짧은 기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에세이 라이팅을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학교가 우리의 성적과 뭐 나이, 이름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세이 라이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학업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고 영어 선생님들도 사실 에세이 라이팅은 조금 어려워해요. 학교들이 요구하는 또 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종로유학원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학생 비자 신청 프로세스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저희 종로유학원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학생이 몇 가지 팁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컬리지 입학 후 관련 직종 파트타임 일을 병행할 것. 취업 시 경력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리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조리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방과 후에 주당 20시간씩 조리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이걸 통해서 취업을 할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정규학기 동안 인턴십 기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특히 캐나다 2년제 대학교들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고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인턴십이나 뭐 취업 박람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인턴십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게 인턴십을 한 회사가 졸업 후 자신의 직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이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전에 미리 저희 종로유학원 캐나다 현지 지사에서 안내해 주신 현지 법무사님을 만나서 영주권 신청 상담을 받으셨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이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컬리지 재학 중에 미리 정보를 얻고 가야 될 방향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 종로병원 현지 지사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학 후 이민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 일을 하신 학생분이에요. 한국에서 관련 전공에 대한 경력은 없었고요.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자동차 정비를 진행했고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선택했을 때 기계에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취업률이 높고 임금도 높은 직업이에요. 컬리지를 다니는 동안에 20시간씩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졸업 후 혼다에서 공식 정표로 이직해서 3년 경력을 만들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셨고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경력이 있는 분이세요. 한국 호텔 요리사 출신이시고 요리 경력을 살려서 2년제 나온 후 페어먼트 호텔의 주방에 취업해서 1년의 경력을 만들고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경력이 없었는데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를 공부해서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직업 중 하나예요. 호텔에서 호텔 경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호텔에서 하는 일들을 배울 수 있는 직업이고요. 학업 2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후 졸업 후 3년간 워크 퍼밋 받자마자 풀타임으로 포지션으로 승진해서 1년 동안 경력을 쌓아서 이민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되게 젊으신데 포스, 코스메폴로지 디플로마라는 건데 한국으로 따지면 미용 관련 전공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이제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일이랑 헤어를 하시던 분인데 그걸 하시다가 전공을 살려서 다시 학위를 얻고 현재 취업하셔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세 여성인데 약간 나이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직업이 베이킹 앤 파티셔인데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취업의 폭이 넓어요. 사실 뭐 이렇게 임금이 높지는 않지만 취업이 잘 되는 곳이고 또 영어도 그렇게 특별하게 높은 영어 성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2년 과정을 겪은 다음에 파트타임 일하고 이제 잡 오퍼를 받아서 이제 정주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6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세 분 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했던 분들이세요. 38세, 30세시고 둘 다 한국에 경력은 없으셨어요.
네, 이거 같은 비즈니스를 공부해서 취업을 해서 이제 영주권을 진행하는 분들이신데, 마지막 사례가 조금 이게 재밌는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5세시고 경력이 없었는데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와이프랑 같이 캐나다에 오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학업을 하시고 이제 와이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동반 비자로 워크 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이 남자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분께서 이제 현지 취업에 성공하고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영주권 취득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전 이제 학업을 멈춰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캐나다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학업을 마무리했고 이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유학 국민 사례를 살펴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희 몇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옆에 계신 이제 센티니얼 컬리지 담당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캐나다는 취업률이 어떤가요? 음, 우선 캐나다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관련해서 학위도 취업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추후에 이제 저희 센테니얼 컬리지뿐만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에 대한 이제 산업 얘기를 해드릴 거라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2년제보다 4년제 대학에서 유학 부임이 조금 더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국제학생에게는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2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하신 다음에 하실 그 실무를 저희 커리큘럼에서 미리 배우고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실용주의의 그런 이제 업무 스타일들을 다 익히고 나가시는 부분이라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보다 2년제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꾸로 네.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적인 기술들보다는 학문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년제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제 요리를 배우면서 또 실습을 하고 경력을 쌓고 바로 취업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목표시라면 2년제가 훨씬 더 유리한 게 많아요. 네, 어, 맞아요.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 중심이다 보니까 2년제 졸업하신 분들이 실무로 먼저 나가시면은 4년제 분들은 이제 실무에서 가져오는 그런 연구 중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한 거는 2년제가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되게 좀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전공이 취업이 쉽나요? 많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어, 말씀드릴 거지만 캐나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조금은 이제 부족 직군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요런 산업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활발하고 여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전공은 이런 것들이겠다를 조금 이따가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간호학은 어떤가요?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음, 간호학 지금 정말 바쁜 직업들이죠. 지금뿐만 아니고 사실 간호학은 예전부터 취업이 잘 된다라는 소문이 정말 자자할 정도로 졸업만 하면 취업이 되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인이랑 성향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피를 보는 것이 무섭고 병원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라고 하면은 저희 실제 사례로도 간호학을 다 마치셨다가도 또 다른 학과로 전과하셔서 그쪽 계열로 취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이랑 정말 잘 맞아야 한다고 100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졸업 후 얼마 만에 취업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어, 취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리서치를 한 결과 보통 3개월 정도 졸업하신 다음에 3개월 정도 안에는 취업하시는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96%에 육박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대학에서 공부하면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 아까 여기 나왔던 내용인데. 네. 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같은 이제 공립 컬리지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 학업 비자 가지고 계신 기간과 그리고 이제 취업 비자 가지고 계신 그 기간만큼 자녀분이 무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자녀분의 나이가 만 5세에서
그레이드 12, 고3까지 그 이제 레인지 안에 계셔야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부터 몇 살이요? 만 5세부터 이제 한국 나이로 19살. 음, 네.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이거는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졸업하신 다음에 취업 비자를 받으셨겠죠? 취업 비자 받으시고 나서 1년을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걸리는 기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한 달 안에도 영주권 그 인비테이션을 받으신 케이스가 많아서 사실은 조금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점수를 이제 높이시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면 더 좋으니까요. 아, 네, 그럼 Q&A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세미나가 마지막 부분에 사실 Q&A가 있거든요. 그래서 Q&A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테니얼 컬리지 소개와 PPT를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센테니얼 컬리지 한국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센테니얼 컬리지를 졸업하신 졸던님이라는 저희 이제 아트 프로그램 졸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현재 토론토에서 아트 관련해서 근무도 하고 계시고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콜라보레이션을 했거든요. 졸던님의 입학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막연한 그런 이제 유학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미지를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온다는 분이 많아서 네.
네. 다 영어 선생님이 없으신데요. 자체 영어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슬피니언 대학에 입학하는 자체 영어 시험을 치러봐서 등록했었습니다. 수사를 등록하는데 21세기 단계부터 모든 시험이 진행되고 시험에 비행기 쓰기 시작합니다. 시험 답변을 본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영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결과 나올 때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행을 국가에서 생각하면서 시험을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디서 나올까요? 절, 졸라할 때 절, 언제기 얘기할 때 그렇게 나는 총 방송으로 영어 시험을 합격했고 그렇게 센티넬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얄 땡큐 그렇게 땡큐 특히 있습니다. 자, 아이가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센티넬 대학에 청소년 역사와 네, 혹시 여러분, 소리가 처음에 잘 안 들려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재밌게 보셨나요? 이 학생분께서는 저희 이제 아트 프로그램 파운데이션을 들으시고, 이제 토론토에서 취업도 하시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졸던님입니다. 입학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입학기에서 캐나다로 넘어가 볼게요. 캐나다를 다녀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가봤지만 캐나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캐나다를, 어, 잘 설명해주는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캐나다인가에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퇴사 후에 캐나다 1년 살기를 하고 오셨대요. 토론토는 아니지만 캐나다 빅토리아라는 BC주에 있는 섬으로 다녀오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면 느린 편안함, 에티켓, 양보해주는 매너, 배려, 친절한 사회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좀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캐나다에 가셔서 느끼는 이런 배려라든지 자연스러움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인정을 느끼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분께서는 어학연수도 같이 병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한국에 돌아오시긴 했지만, 캐나다의 그 기억으로 지금 보시면은 딱 하나 아쉬운 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쉬운 점이, 내가 그때 1년 살기를 했을 때 왜 내가 책을 쓰지 않았을까? 그게 아쉬운 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쉬운 점이라고 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유행을 하잖아요. 뭐 한 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거 하는데, 이분은 그 전에 가셨던 분이라서 아, 내가 요거 썼으면 아마 책도 내고 잘 팔렸을 텐데 요런 아쉬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사로 캐나다에 대한 이런 이제 이미지를 좀 잡아드리고 저는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면 캐나다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어학연수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민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보시면은 가장 이민 가고 싶은 지역으로 69.1%가 미국과 캐나다를 꼽았다라는 게 이제 여기 보실 수 있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9년 진한 파란색 그래프에 33.3%가 가족의 교육 문제를 찝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얼마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되게 유행했었죠. 그때 저도 사실 이 문제를 겪었던 한국에서 이제 고등교육까지 받았던 학생으로서 공감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조금 교육열 같은 게 사실은 많은 학생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사실 놀래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이민을 결심을 하시는 게 2019년에는 이민을 결정하시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이민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영어 교육을 미국 쪽, 캐나다 쪽 영어를 배웠었고, 그리고 선진국 이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혜택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 교육, 바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OECD 국가 중 어디가 대학 많이 가나에서 단연 1등으로 한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국가가 캐나다입니다. 사실 교육열이 높아서 나는 피하고 싶어서 캐나다를 가는데 그 피하러 가는 국가가 캐나다예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교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어, 공립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국공립학교가 97개, 97개교가 한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대학들은 전부 다 국공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컬리지도 저희 온타리오주만 해도 24개의 공립 컬리지가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공립교육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한국과 비슷한 나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주별로 다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킨더가든부터 그 포스트 세컨더리 고3까지죠. 보통은 이제 영주권자들, 시민권자들은 다 무상교육을 받고 계신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통 캐나다 학생들은 컬리지 디플로마, 그러니까 어프렌티십 그 위부터 컬리지 디플로마, 유니버시티, 배출러 이렇게 이제 진학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컬리지 디플로마가 꽤나 높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학생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컬리지 디플로마로 많이 진학을 하고 계신다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캐나다는 생각하시면은 이제 세계에서 땅이 두 번째로 큰 나라, 땅이 넓은데 그 국민 숫자가 정말 적은 나라죠. 매년 1%씩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80%가 이민자들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민자들이 저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2021년까지 135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 예정이라고 이제 공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활발한 산업들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쪽들이 모두 이제 인터내셔널한테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센티니얼 컬리지가 위치한 토론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토론토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보편적으로 캐나다에서 서울 같은 곳이에요. 행정의 중심이고 모든 본사들이 위치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미디어 산업의 성장 중심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체, 기업이 포진되어 있어 특히나 이제 국제 학생들한테 더 많은 직업의 기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아니면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국제영화제라든지 정말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볼거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해요. 따라서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도 항상 뽑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토론토에 대해서 이제 짧게 알아보셨다면 그럼 토론토의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주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산업들 10가지를 제가 찾아왔어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10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푸드 앤 베버리지 식음료. 두 번째, 이벤트 행사 쪽이죠. 그리고 세 번째, 테크놀로지 기술 분야고요. 네 번째, 필름. 다섯 번째, 교육 에듀케이션이고요. 여섯 번째, 투어리즘 관광 쪽이고 일곱 번째,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생명공학 쪽입니다.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우주 항공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번은 파이낸셜 서비스 재무회계이고요. 그리고 10번이 디자인입니다. 저희 처음에 푸드 앤 베버리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앤 베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외식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한국 분들 먹방 진짜 많이 찍으시잖아요. 캐네디언 분들도 먹는 거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퓨전 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식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그렇지만 이제 현지 분들도 다양한 이제 식사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 오픈 마인드셔서 이렇게 푸드앤베버리지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빨간 선이 직업이 생성되는 푸드앤베버리지 산업에서 직업이 생성되는 숫자, 그리고 요 회색 라인이 채워지는 숫자, 요 중간이 채워지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이제 누가 메꿔야겠죠? 저희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졸업자들이 이쪽에서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나온 그 넘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있는 분야고요. 특히나 저희 센테니얼에 위치한 온타리오 주만 해도 6만 1,000명의 그 직업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취업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푸드앤베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또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푸드앤베버리지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베이킹은 이제 제과 제빵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파티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베이커리에서 뭐 재료 준비라든지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컬리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외식 경영 이렇게 부르는데 뭐 수셰프든 셰프든 이렇게 직접 쿡을 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재료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경영적인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금 잡 타이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졸업을 하면 졸업 후에 이런 잡 타이틀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산업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산업은 이벤트 산업인데요.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벤트라고 하면 결혼식 아니면 음.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 결혼식을 보통 많이 떠올려 주시고요. 최근 들어서 한국에도 뭐 런칭 행사라든지 브라이덜 샤워 이런 이제 소소한 이벤트들뿐만 아니라 뭐 뮤직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펀드레이징 기금 모금하는 그런 행사들도 정말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적인 측면들을 다루시는 그런 직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학과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이벤트 플래닝이라는 저희 이제 포스트 세컨더리 프로그램이 있고 이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석사 과정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요거에 따른 지금 잡 타이틀이 정말 많아요. 저도 이제 행사 관련해서는 제가 참여하지 않은 것들은 잘 몰랐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트레이드 쇼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잡 타이틀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라이브 이벤트, 지금 저희가 하는 이제 라이브 이벤트처럼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만약에 삼성에서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할 때 그런 이제 런칭 행사라든지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 학과가 재미있는 점은 저희가 산업혁명하고 있는 그런 회사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실제 그 이벤트를 가지고 와서 학생분들이 정말 팀을 실제 진행하는 것처럼 나눠요. 뭐 재무팀, 마케팅팀, 매니지먼트 팀 아니면은 푸드앤베버리지 팀 이렇게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날의 이벤트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작업부터 실제 이벤트까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학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간호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본인과 성향이 조금 맞지 않아서 이벤트 플래닝 학과로 전과를 한 다시 신입학으로 들어온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저희가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분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펀딩을 받으셔가지고 뭐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로 이렇게 인턴십을 나가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실제 인턴십도 진행을 하셨던 친구입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테크놀로지 산업을 볼 건데요.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정말 많은 학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컬리지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투자받고 있는 엔지니어링 계열이 어디냐 4개만 우선을 뽑아왔는데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이제 기계 쪽
이라고 보시면 전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 기계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저희 이제 IT 쪽이죠. 그리고 4번 바이오메디컬이 생명공학 이쪽이랑 의학 쪽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희 전기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기 분야는 사실 부족 직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항상 마감도 일찍 되는 학과일 뿐더러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지원하시는 한국 분들이 특히나 많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 쪽은 섬세한 작업이 많이 유도가 되고 수학적인 측면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또 계속 연봉이라든지 직급이 올라가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하면 사실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센티니얼 컬리지가 캐나다 최초로 삼성과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아리랑 TV로도 많이 방송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요 학과 진학하시는 학생분들 중에 상위 학생들을 뽑아서 삼성 패스웨이 그 반을 설립을 했고요. 아예 여기서 삼성에서 나오는 신기술이라든지 전자기기들을 미리 가져다가 연구하시고 또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로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 이쪽에서 이수를 하신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발행하는 서티피케이트도 받으실 거고요.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뿐더러 아예 이제 경쟁사 쪽으로 이런 혜택을 받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없는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기계공학 쪽들이 있는데 기계공학은 좀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위에 세 개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 중에서도 뭐 기계 설비 그리고 이제 생산 라인에서 그런 이제 점검하시는 그런 분야인데 아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자동화 측면으로 배우시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캐나다의 R&D 산업 비율이 자꾸 이제 높아져 가면서 기계 쪽이 취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IT 계열이죠. IT 계열은 저희가 학생분들이 계속 대기를 하면서 들어오실 정도로 정말 인기 있는 학과고요. 이 학생분께서는 소프트웨어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취업도 안정적이게 하신 케이스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신규 프로그램에서 짧게 소개만 드리고 갈게요. 요즘 AI 많이 쓰시죠? 헤이 구글이라든지 카카오도 많이 쓰시고 북미권에서 저희가 정말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미국 바로 다음이고 전 세계적으로 4위권 안에 캐나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정부가 투자하는 만큼 저희가 기술력을 계속 인정을 받아서 다른 나라와도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한국과 교류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판교라든지 이런 쪽에 오셔가지고 근무하시는 캐네디언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서 이번 9월에 신입학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분야를 테크놀로지 중에서도 바이오메디컬이랑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과 지금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잘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철물을 만드는 학과예요. 그래서 저희 인공귀라든지 인공장기들 앞으로 계속 필요한 쪽이죠. 그리고 북미 중에서도 토론토가 이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부분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료계통 또 이제 융합과학이라고 하죠. 의료와 과학의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 좀 다재다능한 학생을 원하기는 하지만 학생분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과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재미있는 필름 쪽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TIFF라고 토론토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덕후는 아니에요. 정우성을 봤어요. 네, 한국 배우분들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시고 아시는 이제 여러 헐리우드 스타부터 독립영화까지 정말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처럼 이제 토론토가 필름 산업에 집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학생 작품인데요.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브로드캐스팅, 디지털 비주얼 이펙트 같이 이렇게 영화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학과들이 있죠. 캐나다가 또 유명한 게 아이맥스를 만든 나라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 필름 기술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공 하신 학생분들은 정말 많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쪽 계열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는데 근래에는 남성분들까지도 지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시는 유아교육학과, 차일드 앤 유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짜리에 조금 더 심리라든지 유스 학생들을 다루는, 그러니까 청소년기 학생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학문이고요. 디벨롭먼트 서비스 워커 같은 경우에는 뭐 발달장애 아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로 좀 세분화되어 있고요. 다 이제 인기가 좋은 학과들인데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아예 보육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 직접 실습도 교내에서 가능하셔서 만족도가 매우 큰 학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질문 중에 네네. 30대 여성에게 유리한 이민 전공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네. 아마 이 유아 교육 관련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우선은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학과가 또 유아교육학과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근래에는 이제 의료 쪽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사실 근데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성향에 맞아야 되는 게 가장 큰 학과 선택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분들이 뭐 이런 학과들 취업이 너무 잘 됐다라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내가 진짜 이거를 해보고 졸업을 해서 이런 직업을 가졌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 그리고 이쪽 직업군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또 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얼리 차일드후드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국가로서 제가 그 이민자들을 또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철저한 이런 캐나다의 시스템을 잘 이제 학생 때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해서 이런 학생들한테 직접 정보를 딜리버할 수 있다면은 정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투어리즘을 말씀을 드릴게요. 투어리즘 관광이죠. 이렇게 펼쳐지는 나야가라 폭포도 보시면은 저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따르면 여행하고 싶은 나라 3위. 보통 이제 1, 2, 3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상위권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시민 의식이 좋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광활한 자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자연을 즐기고 싶은 분들도 많이 찾으실 뿐더러 근래에는 아무래도 활동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정말 더 많아졌어요. 뭐 패키지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반반하는 개인 여행부터 시작해서 이쪽들도 많이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국제 학생들이 또 관여하는 부분도 많아졌기 때문에 투어리즘 부분도 계속 학생분들이 지원해주고 계신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학과는 보통 이렇게 투어리즘, 허스피탈리티, 투어리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리고 허스피탈리티, 호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무래도 커리큘럼을 보시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는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 그리고 생명 과학 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도 정말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쪽 분야 분들이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많은 학과들이 있지만 생명과학도 아까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의학 쪽, 파마시 쪽도 해당이 되고 메디컬 리서치 쪽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도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분들께서도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배우는 과목들을 한 번 더 설명을 읽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통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각 학과별로 커리큘럼과 그리고 이 학과를 졸업했을 때 나의 이제 잡 포지션이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직업군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리퀘어먼트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저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과는요. 지금 레크레이션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크레이션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외에서 하는 액티비티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어떤 센터라든지 커뮤니티에서 하시는 활동들, 뭐 노인분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초등학교나 학생분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분들의 뭐 신체를 활용한 그런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노인 부분에서는 노인 복지나 이분들도 계속해서 신체나 정신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계속 시뮬레이션 해서 나중에는 실전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센테니얼은 저희 센터가 있거든요. 헬스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습도 계속 하시고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헬스케어 인바이러먼털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름이 좀 길지만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료 보건, 위생 보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가장 바쁘시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병원에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 시설들의 위생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회사,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업무나 건설 쪽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무래도 안전 쪽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교육을 해주시고 항상 이제 신체 체크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마사지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마사지라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타이 마사지 이런 피부 미용 마사지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 한국어로 하면 이제 도수 치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아닌 실제로 이 테라피스트들이 근육을 이용해서 근육들을 다 풀어주시고 작업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트리션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영양소 같은 게 영양소 같은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쪽도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고요. 파마시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사 보조예요. 약사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약사 보조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계통 그리고 이제 복지 계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민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항공우주 쪽인데요. 항공우주 쪽은 캐나다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희 센테니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번에 공항을 인수함으로써 스케일이 좀 크죠. 공항을 인수함으로써 학생분들이 직접 그 공항에서 실습을 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학교에서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과명 같은 경우는 에로스페이스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 테크니션, 그리고 테크놀로지 2년제, 3년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분들 충분한 실습과 충분한 그 아카데믹한 부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학생분들 이제 추후에 취업까지 연결이 잘 되고 있는 학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파이낸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동전 모양을 딱 넣어놨어요. 감이 빨리 오실 수 있게. 재무 회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저는 경영학과들 중에서도 특히나 본인과 성향이 맞으신다면 어카운팅 쪽, 파이낸셜 쪽을 선택을 해주세요라고 강조드리는 편이에요. 마케팅이라든지 HR 되게 많은 학과들이 있지만 국제학생으로서 항상 어떤 학과가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지를 물어보시는 학생분들이 많으신데 우선은 본인이 영어가 너무 잘 되고 해외 경험이 있다면 마케팅이랑 HR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캐네디언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나는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저는 어카운팅이랑 파이낸셜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이게 어느
회사나 기업 쪽으로 취업을 할 거인지라는 그 area of employm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계 법인으로도 가실 수 있고 은행으로도 가실 수 있고 그냥 일반 회사로도 가실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저희 3년짜리 비즈니스 어카운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시게 되면은 ACCA 영국 국제회계사 협회에서 인정을 해준 저희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9개 시험 과목 중에 5과목을 면제하시게 돼요. 그래서 4과목만 시험 준비를 따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학교에서 이미 공부하신 걸로 5과목을 면제 받으시고 졸업하시기 전에 이제 4과목 추가로 공부해서 ACCA를 취득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걸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재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거라서 제 주변에도 이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무래도 비즈니스 쪽이시면은 이쪽을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네, 저희 벌써 10번째네요. 디자인 쪽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지원하시는 그래픽 디자인, 게임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가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게임 디자인도 이제 게임 하실 때 그런 뭐 캐릭터라든지 그런 운영 체제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그런 소스들도 다 디자인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프로덕트 디자인은 이제 제품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개의 산업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센테니얼 컬리지를 빠르게 좀 어떤 학교인지 아실 수 있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저희는 온타리오주 최초 컬리지입니다. 1966년에 개설이 되었고요. 240개의 프로그램과 이제 높은 취업률을 매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양한 국제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고요. 총 학생 수는 25,000여 명이고 그 안에 이제 국제학생이 9,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국제학생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이 모여 있고, 또 저희가 쿼터제로 인해서 국가마다 그 학생 수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이 너무 많거나 한 국가의 학생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캠퍼스 지도를 보시면은 뭐 토론토를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짧게 각 캠퍼스를 소개를 해드리면 메인 캠퍼스의 경영관광 요리학과 이렇게 위치해져 있고, 네, 교통수단이라고 나왔는데 저희 보통은 자동차 정비, 중장비 정비, 그리고 트럭 앤 코치 같은 이런 이제 교통을 공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비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학과들이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예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브로드캐스팅 같은 학과들이 저희 스토리 아트 센터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사회보건 쪽이고요. 모닝사이드 캠퍼스,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분야들이 여기 위치해져 있고, 저희 이렇게 시설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정비 저희가 인수했던 네, 이렇게 캠퍼스 만나보셨고, 아시다시피 컬리지는 취업을 위해서 가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워크숍이라든지 취업 박람회를 매년 4번 이상은 꼭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입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그리고 졸업을 앞둔 학생, 심지어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저희 취업 박람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고용주분들이 오시면은 신입생 때는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정보도 확인하시고, 이쪽 분야에는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토론토 인근에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도 가능하시고 인터랙티브하게 많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취업 박람회에서 업계 인맥을 쌓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잘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인터뷰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하시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비 정비를 수료하시고 실제 이제 토론토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학생입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시간제 강사로도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럴 정도로 학생분들의 이제 끊임없는 그런 발전에 저희가 이바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센테니얼 컬리지 입학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개해드린 학과들이 1월에 있을 수도 있고 1월, 9월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허스피탈리티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도 열리는 학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 주시는 게 좋고요. 평균적으로 뭐 1년 전쯤에 저희가 지원서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저희 뭐 입학 신청서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랑 성적 증명서 영문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학과마다 저희가 요구하는 점수가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패스웨이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 공인 점수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인한테 가장 잘 맞고 효율적인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해서 Q&A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까지 내용 해서 Q&A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Q&A에 남겨주세요. 저희 이제 종로 유학원이 이런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진행할 때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에 대한 PPT를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네, 드림이드 종로유학원 도와드립니다. 좋은 유학원을 선택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어떤 유학원이 믿을 수 있는 유학원인가? 저희 종로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선호도, 대학생 선호도 1위를 12년 연속으로 수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38년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1000여 개의 전 세계 국가들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 가장 많은 학생들이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떠나는 주요 국가의 해외 지형지사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요. 저희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국가별 전문 컨설턴트들이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셔도 주요 14개 도시에서 지경지사를 만나서 동일한 퀄리티의 상담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종로교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강남, 종로뿐만 아니라 신촌, 홍대, 목동, 분당에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그리고 부산에 서명과 대연에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로교원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면 꼭 뭐 서울로 오지 않으셔도 가장 가까운 국내 지사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찾는 뭐 유럽, 영국의 런던,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빅토리아, 그리고 미국의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세부, 호주의 브리즈번, 멜버른,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지경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오늘 들으신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 토론토 지경지사에서 도와드리는데요. 1대1 수업을 제공하고 수업 및 과제물 이런 거 도와주는 학업 지원과 공항 도착부터 졸업까지 학생을 관리해주는 생활 지원, 그리고 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정보,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많은 유학 후 이민 케이스들을 다뤄본 한국인 법무사와 연계해드려서 이민 신청 정보 이런 것들을 도와드려요. 그러시면 이제 Q&A 보내주신 것들 조금 볼게요. 지금 Q&A 들어온 게 네. 둘, 셋, 넷, 6개 정도 있는데 조금 많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네. 지금 영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영어 입학할 때 너무 중요하고 살아가실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3가지. 패스웨이를 하시거나 공인 영어 성적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 하는 부서를 들으시거나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학과별로 상이해요. 점수는 상이하고 이제 방법도 상이한 경우도 있어서 먼저 학과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학연수를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영어 실력을 빨리 키우시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 연계되는 질문인데 네. 영어 점수만 맞춰서 들어가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나요?
우선은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 점수를 요청하는 이유가 요 정도 점수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수를 요구를 하는 거지만 학생분들마다도 조금씩 이 점수로 들어갔는데 벌써 적응을 다 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세이 쓰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이 계속 연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센테니얼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 튜토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영어 부분에서만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목들로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다음 질문은 학업 기간 중 일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 캐나다에서 공립학교를 다니게 되면 주당 20시간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학 후 이민을 목표로 하고 컬리지에 가신 분들이시라면 아무리나 할 게 아니라 자기 전공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결국 유학 후 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때는 경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동차 정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는 서빙을 했다 이러면 사실 그 시간을 너무 제대로 못 쓴 게 돼버려요. 그래서 혹시 뭐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엔지니어링 쪽, 꼭 자동차 정비가 아니라도 기계 정비 이런 식으로 내 전공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질문에 답만 드리면 학업 기간 중에 일을 할 수 있나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한두 달 늦게 일을 시작하더라도 내 전공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실용 전공, 학문 전공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이거는 100%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용 전공입니다. 학문은 사실 학문 쪽으로 가시려면 저는 4년제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연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맞으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학문 전공으로 가셔서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실용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업에 뛰어들어서 내가 돈을 벌면서 계속해서 뭐 고객들을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를 계속 하시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용 전공이 국제학생분들은 이제 실용 전공으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목표에 가까워지실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직 들어온 게 없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중간에 전공을 바꿀 수 있나요? 중간에 전공을 바꾸시는 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PPT 하면서 뭐 허스피탈리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학과들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학과로 가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공통 과목을 인정받아서 뭐 2학기부터 시작하신다든지 이렇게 네. 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계열이 바뀌어버리면은 이거는 신입하게 됩니다. 다시 입학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더 늦기 전에 결정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의 이제 국제학생분들의 학비가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빨리 고려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입학하시기 전부터 나의 성향과 이 산업이 잘 맞는지 주위에 많은 분들 의견도 듣지만 나도 실제로 어느 정도 내 플랜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 종로유학원에서는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면 무료로 이제 내 적성과 진로와 그리고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위한 플랜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하시고 정보가 필요하시면 인터넷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로유학원을 찾아주세요. 지금 더 질문은 없고 지금 준비했던 1시간이 끝났어요. 시간이 되게 금방 갔는데 많은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저희 종로유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분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일 지금 시점에 맞는 정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모든 걸 예상할 수는 없지만 가장 현실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저희 종로유학원의 성공이니까요. 세미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